먹는 거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콜레스테롤은 관대하되 포화지방은 적극적으로, 트랜스지방도 적극적으로 관리하라는 게 이번 내용입니다. 마지막으로 DGSE의 지침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일반적인 식사 지침이고 DGAC 내용 중에서도 심혈관 질환이 이미 발생한 환자나 당뇨병 등의 고위험군의 경우에는 여전히 콜레스테롤 관리에 좀 더 신경 쓰고 식사 관리를 해야 된다는 것을 또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오해가 없었으면 합니다. 우리가 콜레스테롤 섭취에 관심을 갖는 것은 혈관 건강과 이를 통해 심혈관계 질환을 예방하기 위해서입니다. 먹는 콜레스테롤이 억울한 누명을 쓰면서 트랜스 지방 같은 진짜 범인을 놓치고 있었던 것은 아닐까요? 식탁에서 고콜레스테롤 식품을 몰아내야 한다는 생각은 자연스럽게 저콜레스테롤 식단이 건강하다는 인식으로 굳어졌습니다. 건강한 식단이라면 굳이 불편한 마음을 안고 콜레스테롤을 섭취할 필요는 없을 겁니다. 문제는 저콜레스테롤 식단이 또 다른 위험을 안고 있다는 것입니다. 울었어. 7개월 된 아기를 키우고 있는 동갑내기 친구 김민정 씨와 최선미 씨. 두 사람에게 다른 점이 있다면 민정 씨는 모유, 선미 씨는 분유를 먹인다는 것이다. 분유하고 이제 모유하고 같이 혼합을 수혈하다가 좀 불편하고 이렇게 하고 또 양도 많이 적어서 나오는 것도 이제 주경이가 또 많이 답답해하고 이래서 분유로 갈아탔어요. 아이가 아플 때면 확실히 모유가 분유보다 좋다는 것을 느끼게 된다고 한다. 일단 면역 같은 거, 뭐 감기를 만약에 앓더라도 조금 가볍게 지나간다 해야 되나? 민정 씨는 최근 한 대학 연구팀에서 진행한 모유 성분 검사에 참여했다가 자신의 모유 안에 콜레스테롤이 다량 들어있다는 것을 알게 됐다. 그냥 콜레스테롤 하면은 일단 성인병을 유발시키는 거니까 모유 속에 그 성인병 유발하는 그 콜레스테롤이 있었다는 그 자체로도 놀랐고, 그러니까 내가 그 콜레스테롤을 우리 세연이한테 먹이고 있었다는 게 너무 놀랍고 좀 섬뜩했어요. 민정 씨의 모유에는 콜레스테롤 52mg이 들어있는데 반해 분유에는 겨우 4mg 안팎. 처음엔 뭔가 잘못됐다고 생각했다. 설명을 찾아봤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콜레스테롤이 나쁜 게 아니라고 이제 나와 있는 거예요. 정말 의외로, 정말 반전. 보니까 이제 콜레스테롤이 애기 이제 세포를 성장시키는데 아주 큰 도움이 된다. 그래가지고 그때 또 한 번 놀랐어요. 민정 씨의 모유 성분을 검사했던 영남대 생명공학부 조경현 박사팀. 그는 산모 건강 상태에 따라 모유의 콜레스테롤 양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연구하고 있다. 민정 씨를 비롯해 참가자는 모두 10명. 건강한 산모의 모유에는 평균 60mg의 많은 콜레스테롤이 들어있었다. 반면 분유의 경우 콜레스테롤이 거의 없거나 많아도 10mg을 넘지 않았다. 콜레스테롤은 그 세포의 성장, 그다음에 분화 발달에 꼭 필요한 영양소입니다. 그래서 그 신생아들이 성장할 때 꼭 이 콜레스테롤이 공급되는 것이 필요하고요. 특히 이 뼈나 혹은 그 근육의 발달뿐만 아니라 이 두뇌의 발달에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콜레스테롤은 성장에 매우 중요하지만 생후 일주일이 지나야 인체에서 만들어지고 3살이 돼야 대사가 완전해진다. 그때까지 외부에서 콜레스테롤이 공급돼야 한다. 처음부터 이 모유에서 콜레스테롤을 공급하지 못한 분유를 먹은 어린이들은 자기 스스로 굉장히 많이 만들어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합성하는 그 기작이 굉장히 활발해져서 그 계속 성인이 돼서 활발해지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콜레스테롤을 먹지 않아도 우리 몸 안에서 만들어내는 콜레스테롤이 계속해서 이렇게 그 넘쳐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그 분유를 먹은 어린이들이 더 비만이 될 확률이 높다는 것이 잘 알려져 있습니다. 스트레스 검사실.
박신정 씨는 3년 전 우울증 진단을 받은 후 꾸준한 치료를 통해 현재는 완치 단계에 있다. 자꾸 이렇게 자살 충동이 들고, 이렇게 집 밖에 나가는 게 싫어지면서 대인관계 기피증 같은 게 생기고, 자꾸 세상과 단절되는 느낌? 예, 그래서 굉장히 힘들고 집 밖에 나가지 못했어요. 예, 근데 치료받고 굉장히 좋아졌습니다. 몸에 전극을 붙이고 외부 스트레스에 대한 반응 정도를 측정하게 됐다. 헤드폰을 통해 소리를 들려주는데 우울증이 심한 경우 감정 억제 기능이 떨어져 뇌파 수치가 올라간다. 중증도 우울증 환자의 경우 소리 자극에 따라 최대 진폭 21까지 파형이 상승했고 건강한 사람의 경우 같은 소리 자극에 진폭 5 정도를 유지했다. 연구팀은 이 차이가 지방질 때문이라는 것을 발견했다. 중성지방이 특히나 이제 중성지방이 낮을수록 세로토닌의 기능이 점점 떨어진다라고 나왔고, 그다음에 LDL의 경우에는 통계적인 유의한 차이는 아니지만 좀 낮아지는 경향성을 보였기 때문에 결국에 어떤 지방질의 수치가 낮을수록 어떤 세로토닌의 기능도 떨어지는 건 아닌가 하는 가능성을 좀 제기한 데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뇌를 구성하는 물질이 대부분 콜레스테롤을 포함한 지방질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지방질이 극도로 낮게 되면은 이런 우울증이나 자살 사고가 올라갈 수가 있다는 거죠. 가솔로스는 이 세로토닌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수용체나 그리고 세로토닌 운반체 그리고 세포막 이런 것들이 콜레스테롤과 같은 지방질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이 세로토닌이 너무 낮을 경우에는 문제가 된다는 것이죠. 점심시간. 계란 안 먹을 테니까 둘이 나눠 먹어. 고지혈증 진단을 받은 이후 정영준 씨의 식단은 매우 단출해졌다. 안 줬는데 없어. 달걀을 뺀 비빔밥이 그의 단골 메뉴다. 계란은 그래도 좀 먹을 수 있지 않나요? 고절전을 먹지 말라고 그래서요. 안 먹어요. 장조림 반찬도 안 드세요? 네. 깍두기하고 김치만 먹어요. 사장님, 밥 한 공기만 더 주세요. 달걀과 고기 섭취가 줄어든 대신 밥이 3분의 1가량 늘었다. 고지혈증 진단을 받은 사람들의 전형적인 식단. 하지만 탄수화물은 또 다른 지방질을 높인다. 지나치게 탄수화물 섭취를 많이 하면 간에서 중성지방 합성이 증가하게 돼서 중성지방 수치가 올라가게 됩니다. 중성지방이 증가하면 저밀도 지단백 콜레스테롤 중에서 스몰 덴스 LDL이 많이 생겨서 심혈관 질환의 원인이 됩니다. 스몰 덴스 LDL은 LDL 중에서 크기가 작고 단단한 그러한 종류인데요. LDL 콜레스테롤은 입자가 작을수록 더 위험한데 체내 중성지방이 많아질수록 입자가 작아진다. 피 속에서 제거가 안 되고 오래 돌아다니다가 혈관벽에 손상이 있는 경우에는 특히 혈관벽 안으로 들어가서 염증을 일으키고 동맥경화증을 일으키는 주요 원인입니다. 정영준 씨의 경우 콜레스테롤 수치도 높지만 중성지방이 최대 기준치를 훨씬 넘어섰다. 지방을 피하기 위해 탄수화물을 늘리면 오히려 상태가 더 악화될 수 있다. 균형이 깨진 식단은 잠재적인 문제를 안고 있는 식단이다. 우리나라 국민들은 탄수화물 섭취가 서구인에 비해서 매우 많은 편인데 최근에 콜레스테롤이 문제라고 그러니까 지방 섭취를 줄이면서 오히려 탄수화물 섭취를 더 늘리는 게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